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광복절입니다. 지금 자라는 어린이들은 참 부럽습니다.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신 대통령 할아버지를 평생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또 우리 대통령님 역사의 길이 남으실 명연설을 우리 국민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죠? 국민들과 나라의 정적 지도자가 힘을 합치고 한 마음일 때 어떤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정치 지도자들은 똑똑해야 하는지,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것 더하기 왜 능력이 있어야 하는지를 정말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요. 좀 2017년 유엔을 생각해 보면요. 2017년에 우리 대통령님이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트럼프가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우리 대통령님께만 했던 일이 있었죠. 그게 뭐였나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이라는 구호로 상징되는 미국의 링컨, 백악관에 있는 링컨 대통령 집무실로 우리 대통령님을 모시고 갔죠. 의자에 앉히시고 사진도 찍고 그러셨다고. 근데 그해 9월에 트럼프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유엔 총회를 처음 맞으면서 이제 폭풍 트윗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연쇄, 거의 뭐 단독 정상회담을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님을 유일하게 칭찬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더라? 칭찬을 하면서 제가 그 형용사인지 뭐 그걸 잊어버렸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그 트윗에 USKR UN Great Again 이라고 썼습니다. 그 트윗에요. 유일하게 UN Great Again 이라는 거를 썼죠. KR. 미국, 한국 같이 UN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구호죠. 그걸 보면서 이 코리아가 사우스뿐만 아니라 노스까지 포함이 되는 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무슨 꼬마 로켓맨이니 그 다음에 뭐였죠? 늑다리 미치광이, 불망나니, 깡패, 리틀 로켓맨 이런 말폭탄이 한참 오가는 시기였는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러니까 평화 모드는 감지되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재밌는 생각을, 진짜 웃기다는 생각을 2017년 내내 했던 게 그 유엔이라는 그 반은 좋은 일을 하고 반은 거짓 발사계 같은 그 파쇼 글로벌리스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유엔이라는 세계가 아우러졌다는 단체를 유일하게 비판하는 그 국가 리더, 일국 리더인 정치인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 누구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하고 그 이전부터 이제 그 국가가 건립된 이래로 몇십 년을 계속 유엔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던 비동맹 국가들 120개가 넘나 그렇죠. 120개국이 넘는 비동맹 국가들 그 국가들의 그 거의 실질적인 리더격인 어딥니까 동포 여러분? 북한이죠. 북한. 2017년에도 그때 비동맹 회의가 베네수엘라 그 말 많고 탈 많은
베네수엘라에 있었는데 그때도 유엔 엄청 까대기 했죠. 그 재밌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그 유엔의 그 말도 안 되는 그거를 불평등과 이 모든 것들을 공개적으로 너무나 보무도 당당하게 비판을 까대기를 해대는 북한과 그 막 탈퇴하고 뭐 정치적 올바름과 관계된 그 구호들과 관계된 예산 팍팍 줄이고 막 이런 그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상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하고 힘을 합치면 유엔이 그러고 우리 남한이 중재를 할 수 있다면 거기 거들 수 있다면 진짜 유엔이 다시 위대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2017년에.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진가를 다 알아보지 못하고 속속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냥 뭐 그랬었죠. 630 그 판문점에서 남북미 회동을 보면서 제가 그날 만든 제목에 김정은이 올해 유엔 총회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걸 그날 당일날 저녁에 방송 제목으로 잡았었는데요.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참 그랬는데 지금 이제 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뭐 이 난리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의 이 생난리통 속에서 이 가능성과 현실성을 다시 굉장히 강력하게 보는 게 우리 대통령님 오늘 연설 속에서입니다. 실무회담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하고도 지금 이 와중에도 대화를 하고 있고 당연히 남한하고 우리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심지어 일본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이거를 생각을 좀 해라.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국내외 반대 세력들께 진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드시면서 호소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는데요. 우리 남한 동포들한테는 그 토착외고들 더하기 이념에 갇힌 외톨이가 되지 말라고 막 얘기하셨죠. 국내외 반대 세력들이라고 할 때는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있는 아직도 실권에 그러니까 매우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북한이라는 국가를 통치하는 그 통치 그룹 속에 포함되어 있는 리용호 같은 그리고 군부 같은 김정일 세대의 그 미국을 습관적으로 혹은 어떤 뭐 이유가 있어서 믿지 못하고 어깃장을 놓고 막 그러고 있는 그리고 껄떡하면 요새 우리 대통령님한테 딴지 걸고 괜히 정세현 장관님은 이제 그걸 되게 좋게 뉴스공장에서 좋게 표현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떼쓰는 거라고. 근데 제가 우리 대통령님의 용병술 왜 이 시기에 정세현 장관님을 왜 왜 왜 장관급으로 대통령께 직속 그러니까 그 직접 리포트하는 대통령 다음이죠. 대통령 다음으로 힘센 그러니까 남북 관계죠. 남북 관계에서는 우리 대통령 다음으로 힘센 자리에 앉히셨는가. 그런 것들이요.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 타임라인을 생각하고 그럴 때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님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드릴 겁니다. 날임 날마다요. 자,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요? 가짜 뉴스? 그래서 뭐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 거라고요? 중국하고의 힘겨루기에서. 왜 우리나라에는 이 가능성이 보도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뭐 언론사들끼리 혹시 뭐 보도하지 말자 이렇게 경제 위기 그 뉴스 내용을 오래 써먹기 위해서 좀 우려먹기 위해서 짰나요? 미국에서는 보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요. 양적 완화.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닥칠 때 양적 완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양적 완화라는 건 이제 국가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돈을, 잉크하고 종이를 써서 돈을 찍어내는 건데요. 뭐 어려운 것도 하나도 아닙니다. 그래서 화폐의 양을 늘린다고요. 근데 그 형식이 뭐 정부에서 뭐 국채를 발행하면 뭐 중앙은행 이런 데서 그 국채 채권을 사주고 이제 종이 화폐, 그러니까 돈이라고 부르면 헷갈리니까 그냥 화폐라고 얘기를 하죠. 찍어낸다고 말씀드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 양적 완화가 미국에서 이제 엄청나게, 그러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요. 그 글로벌 큰손들의 카르텔, 거기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아마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그 무역 관세 때리는 거를 3달 미루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뒷받침해 주는 게 뭐 지금 뭐 주가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폭락했다, 경기가 침체다,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경제 뭐라 그러죠? 개발된 경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국가들의 성장률이 왜 침체인가, 이런 것들은 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뭐 꼭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는 데다가, 금융위기가 금융위기의 주기가 전 세계 금융위기의 주기가 10년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었고 지금 2019년인데, 그 금융위기는 왜 닥치나요? 그러면 금융위기는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분배, 분배, 빈부격차 지수와 직접 관계가 되는 그 분배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찍어내는 돈이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키는 쪽으로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한 국가 속에서는 채권을 엄청 많이 발행을 해서 돈을 많이 많이 찍어낸다 하더라도 전 세계로 봤을 때는 또 결국은 그 우주까지 우리가 무역을 하고 뭐 장사를 하고 있진 않으니까, 전 세계가 닫힌 구조라고 봤을 때 전 세계의 빈부 격차, 즉 일반 대다수 국민들이 소비를 해서 돈을 써서 돈이 돌아가게, 아니 돈이 아니라 화폐요, 커런시, 그러니까 흐름,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수단인 그 지폐, 요새는 지폐도 아니죠, 숫자잖아요. 뭐 현찰보기, 뭐 봐봐 너 본지 오래다 이게 아니라 현찰아 너 본지 오래다, 거의 이런 분위기 아닌가요? 다 카드로 다 하잖아요. 그럼 카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지폐라고 하는, 동전은 이미 뭐 안 쓰고 있는 추세고, 동전 없는 나라 뭐 이런 거 막 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러면 지폐까지 없애도 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그 숙달이 돼 있지 않아서,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너무 생소하고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그 통장에 들어오는 숫자만 갖고, 그 숫자와 숫자가 오가는 오가는 숫자 속에 뭐 즐거운 인생, 이런 게 우리가 아직 숙달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뭐 지폐나 숫자나, 그죠? 근데 그게 돌아야죠. flow, currency, 통화. 그러니까 화통하게 돌아야 되는데, 이 글로벌 큰손 파쇼들이 뭐 전 세계 뭐 8명이, 전 세계 개인 8명이 뭐 전 지구 인구의 뭐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를 혼자 갖고 있고, 이딴 식으로 무한 경쟁을 부추기면서 그따위로 했기 때문에요. 글로벌리즘에서. 그러니까 이게 안 도는 거잖아요. 안 돌아서 막히니까 위기가 오는 거죠. 그것이 자본주의의, 후기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금융 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면서 위기가 오면 이제 돈을 더 찍어가지고 풀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그 사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그 연방 준비 제도하고 같이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글로벌 큰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적절하게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 경제가 폭망할 거다. 뭐 트럼프 혼자서 그 미친 또라이 트럼프가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지 멋대로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 다 망하게 생겼다.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 세계의 흐름 속에서 이제 남북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평화 경제 그러니까 이제 뭐 개성공단 이런 부분들부터 현실화되어 나갈 날이 목전에 닥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너무 행복하고 기쁜 광복절입니다. 진짜 해방을 향해서 나가는 진짜 원년인 것 같습니다. 진짜 광복, 진짜 광복 원년이요. 우리 대통령님이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이런 그러니까 동북아를 의 진짜 평화 시대, 평화 경제 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다지느라고 너무너무 바쁘신 와중에 100년 묵은 적폐들이 발목을 잡는 이 힘이 아직도 너무 세기 때문에 남겨놓으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현재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국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그리고 노동과 이 사는 본래 자본이죠. 노동과 자본, 노동과 회사의 상생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빈부격차 지수가 2016년에 그러니까 상위 10% 하위 10% 상위 10%가 4.5배 였는데 2018년에 4.3배로 줄었죠. 줄은 건 우리 대통령님이 2년 동안 최저임금을 조절하셨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도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지수는 미국에 이어서 2위입니다. 근데 미국의 전 세계를 휘두르는 주름 잡는 부자 1등부터 6등까지가 2016년에 미국 국적자들이었거든요. 워낙에 그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빈부격차 지수는 저는 우리나라가 1등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전 세계의 대부호를 뺀 통계 지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그래서 그런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집권한 3년 차에 들어서면서 올해 초에 최저임금을 48%인가 반을 올렸잖아요. 반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무슨 짓 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다 저는 딥스테이트, 적폐들이 휘두르는 천민자본주의, 그러니까 불법과 수탈과 착취를 자행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걸 즐기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적폐들의 농간이 그러니까 행정부처에 들어가 있는 그 딥스테이트요. 거기에 현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저는 본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외교 안보 부분이면 여기는 내치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충 나눌 때 이렇게 대통령님 혼자서 뭐 전부 다 합니까? 대통령님이 무슨
뭐 국장급까지 다 만나야 되나요? 각 부처의 국장급까지 다 만나야 되냐고요. 장차관의 국장까지 다 만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냐고요. 대통령님의 시간은 뭐 하루가 72시간인가요? 대통령님은 뭐 클론이 있나요? 대통령 복제판이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3명이냐고요.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그 우리나라는 그 내치에서 정말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줘야 할 총리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또 난리를 쳐서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게 만들고, 그 사과라는 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하겠다라는 공약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사과만일까요, 여러분? 얼마 올랐습니까?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뭐 하는, 그야말로 미친 뭐 널뛰듯이 최저임금을 그런 식으로 해갖고 경제 시스템을 흔들고 있고, 위험의 외주화 이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대기업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산업과 관계된 이런 혁신산업 이런 부분들과 관계돼서 대기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문어발식 족벌 재벌 그걸 뭐 신용으로나마 어떻게 해보려고 좀 막아놓으려고 그 기업 합병 M&A 이런 부분에서 대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거를 다 풀어줬다. 많이 풀어줬다. 좋죠? 예? 지금 뭐 그러니까 건강한 자본주의, 합리적 자본주의를 제대로 된 그 복지국가의 토대가 되는 그런 것들을 다져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업에 필요한 부분을 숨통을 틔워주는 건 좋은데, 왜 거기에다가 위험의 외주화를 더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을 노동부에서 이것까지 왜 완화해 주냐고요. 이것까지 왜 규제를 완화해 주냐고요. 비정규직으로 내몰려가지고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 돈을 벌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럼 우리 대통령님 이런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오늘 또 우시던데 저도 울었죠. 그 노래 따라 부르면서 울었죠.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 촛불 대통령님으로 반드시 이재명 지사님이 이어받아야 하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살짝살짝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게 왜 안 되고 있어, 지금. 총리도 안 도와주고, 여당 대표도 안 도와주고, 김상조 같은 사람들, 박영선 같은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박혀가지고 살살거리면서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 대통령님이 무슨 눈이 48개가 있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다잡아 나가실 수 있는 이런 이어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더 시스템 속에서 안정화시키는, 그러면서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야말로 너무나 놀라운 차원에서 실력 발휘를 하시는 이런 것처럼 지금 이미 행정천재라는 평가를 받고 계시는 이재명 지사님은 기본소득을 치면 구글에 베이직 인컴 코리아가 제일 먼저 뜬다고 얘기하신, 그러니까 그야말로 빈부격차라는 이 현재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처절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포함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실력 발휘를 하실지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 거죠. 지금 저는 이제 조국 법무장관이 정말 올바르고,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촛불 대통령님과 두 번째 촛불 대통령님만큼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권력욕이 아니라, 절대 그것이 아니라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그 근간에 정말로 우리나라와 정말로 우리 국민을 위하는 내 나라 내 교회를 위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오신 이 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더 갖춰져야 한다고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요. 다 법조인들이시잖아요. 다 법조인, 여기 학계에 있었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이재명 지사님은 그러니까 현실 사회 속에서 실물 경제까지를 포함하는 영역에서 변호사로 15년, 20년 이상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엄청나게 전문적인 훈련이 돼 있으신 거죠. 변호하다 보면은 뭐 돈하고 얽히지 않은 그런 일들만 변호를 하나요? 절대 아니죠. 근데 조국 법무장관님은 학계에만 쭉 있었기 때문에 실물 경제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 훨씬 더 그러니까 많은 습득과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리에서 이재명 지사님이 그러니까 뭐 이낙연 총리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대충 눈치 보면서 그 뭐 돈을 엄청나게 뭐 받거나 뭐 박전 뭐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진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살살 봐주고 뭐 타협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그 비전 속에서 뭔가를 아무튼 그 느낌이 좋지 않은 이렇게 움직여 온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 박원순, 이낙연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이재명 지사님 단심 하나밖에 없는 이재명 지사님이 우리 대통령님이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다 말끔하게 완벽하게 토대를 다지지 못하고 남겨놓으실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굳건히 한 다음에 많은 애국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청렴 글쎄요 청렴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반칙을 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앞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제 한 40일, 35일 이렇게 남았는데 정말 우리 대통령님이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실무회담을 가속화시켜서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올해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가 다시 만나서 그야말로 진짜로 US, Korea, UN Great Again, UN을 진짜 전 세계 평화와 전 세계 인류를 위한 진짜 UN으로, The United Nations로 만들어 나갈 그럴 토대를 또 다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꿈을 꿉니다. 제가 이걸 시작을 한 후에 지금 현재 제가 배가 엄청 고프다는 거를 깨달아갖고 그냥 계속 했는데요. 목소리 기운이 좀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에구 속도를 높이셔서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광복을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